자, 부가고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고지는 세관에서 납세자에게 납부할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부과하고 그거를 고지를 하는 겁니다. 부가고지 방식 안에서 그거 있는 거죠. 저희 앞서 봤던 거 생각해 보면은 신고납부 제도가 있었잖아요. 신고납부 제도 또는 방식 말해봤을 때 신고납부 방식에서 저희가 세액을 확정하는 행위가 뭐였나요? 납세 신고였던 거죠. 그렇죠? 납세 신고를 하게 되면서 세액을 확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납세자가 신고하게 됐을 때 세액이 확정된다고 말을 합니다. 부가고지 방식은 세관에서 납세자에게 납부할 세금을 부과해서 고지하는 건데요. 얘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지금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뭐냐면요. 납부고지라고 보면 돼요. 납부고지. 납부고지를 해야 그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납세 신고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납부고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서 이렇게 보냈을 때 그게 도달하고 나서야 효력이 발생했던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가끔씩 보다 보면 요거랑 요걸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부가고지라고 하는 거하고 납부고지는 서로 다른 거거든요. 부가고지는 세관이 납세무자에게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부과해서 고지하는 형태로 징수하는 걸 말을 하는 것이고, 그 행위가 뭐냐면 요건 거죠. 그런 행위 중에 하나, 그 행위가 뭐냐면 요거잖아요. 납부고지 하는 방법. 요게 바로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부가고지는 그냥 세액을 확정하는 방법을 말했던 거예요. 방법을 가지고 부가고지 방식으로 했을 때는 납부고지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신고납부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칙이잖아요. 원칙이고 얘가 예외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얘를 가지고 했을 때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어떤 특정 대상들은 요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가고지 대상들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관세 채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세관에서 부가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했더니 채권 확보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가고지 자체가, 다시 말하면 납세 신고 자체가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죠. 납세 신고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부가고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채권 확보 곤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납세 신고를 하는 경우인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신고를 안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납세 신고했는데 채권 확보가 어렵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위반이 발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두 가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납세 신고랑 맞섰지만 여기 이제 수입 신고랑 같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수입 신고라는 것은 수입 행위를 하겠다라는 것을 신고하는 건데, 저희가 수입 신고 수리가 돼야지만 물품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외국 물품 상태에 있던 거를 수입 신고 수리가 되면 내국 물품 바뀌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그걸 가지고 수입을 하면 되는 거죠. 마음대로 물건을 사용 소비해도 되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이제 보세구 밖으로 빼놓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은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는 물건을 사용 소비해도 안 되고, 그 물건을 보세 구역에서 딴 곳으로 반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입 신고했는데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보세 구역에서 반출을 해버린 거죠. 네, 이러면은 지금 세관에서는 요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납부고지를 해버리는 겁니다. 요게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수입 신고 수리 전에 가동을 하는 게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기억나요? 보세 건설장. 그 얘기한 겁니다. 보세 건설장이 건설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 수리 전에 가동이 불가능하거든요. 수리가 되고 나서야 가동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수리 전에 가동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세관장이 납부고지를 해버립니다. 이 두 가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신고했다는 전제로 했을 때 수입 신고 이후에 수리되기 전까지 뭔가 한 게 있던 거예요. 이게 다 위반이죠, 위반. 두 번째로는 수입 신고를 안 한 겁니다. 요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 그거 기억나요? 예외적인 과세 물건 확정 시기.
그쵸, 그거예요. 예, 예외적인 과세 물건 확정 시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거였던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수입 신고를 안 했지만 세관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갔던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할 때는 다 납부고지 형태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실 이게 있었거든요. 예외적인 여기 내용 중에 나왔던 여기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빠지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기억나죠? 이거 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것과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들 그거거든요. 어떤 절차를 어겼거나 위반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가는 게 있던 거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어떤 위반이 발생한 게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하고 반출돼 버리면은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 물건은 내가 수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음대로 사용 소비도 가능하고 그 물건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가 수입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신고하기 전에 물건 사용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 물건 확정 시기를 이때로 잡는 거잖아요. 이때로. 그렇죠. 왜냐하면 사용하기 전으로 잡아야 되니까. 얘는 위반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하기 전에 물품을 사용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서 빠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서 얘는 빠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얘가 아마 7호일 거예요. 7호. 그러니까 7호는 제외라고 돼 7호 빼고 나머지 말하는 것인데 나머지 그러니까 근데 그건 있죠. 수입 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저희가 수입 신고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10일 안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날짜 안에 수입 신고를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입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관세 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가고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납부고지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받고 나서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걸 했을 때 4가지 사유가 나왔잖아요. 4가지. 그 다음에 밑에 요거는 2가지 사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정 사유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납세 신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물품의 특성을 봤을 때 납세 신고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게 있습니다. 이 사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특정 사유가 발생하게 된 건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부고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고지 방식이 대상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상이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게 있었죠. 저희 관세법 시행령 시행시 봤을 때 어떤 특정 대상을 정하는 게 있거나 어떤 특정 수수료 같은 정하는 게 있을 때는 기재부 장관 쪽으로 한 게 있던 거죠. 얘네들은 그 대상들이 기재부령으로 해서 정하고 있어요. 예, 특정 대상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휴대폰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들이 해외 여행 갔다가 물건을 이제 사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면세 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초과해서 물건을 사는 게 있으면은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고를 한다는 거는 이거죠. 납세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납세 신고 하려면은 저희가 뭘 알아야 되나요? 과세 가격도 알아야 되고 세율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세율. 요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품목번호, HS 코드. 뭐 가격이야 내가 구매했던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치더라도 요거 알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저희 가족들이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관세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외적으로 여기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봤을 때 어떤 특성을 보면은 납세 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당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특정 대상들을 정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단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여기로 갔을 때도 다 못 정하는 게 있으면은 또 위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디로 위임할까요? 관세청으로 위임하겠죠. 네,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6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할 수 있겠죠. 일단 구조는 잡혔잖아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관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납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 거고, 확보 곤란은 두 가지 상황이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입 신고를 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 신고했는데 이게 지금 부가고지 한다는 것은 위반이 발생했다는 것이거든요. 절차 어긴 거다. 그러니까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반출했다거나 수입 신고 수리 전에 가동하게 되는 경우 말하는 건데, 그럼 요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말고 소비 또는 사용도 가능하지 않냐.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예외적인 과세물 확정 시기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쭉 나와 있는 것이 있는 건데, 다만 거기서 이건 빠졌던 거예요.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하고 반출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따로 하는데, 수입신고하기 전에 이미 물품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 시기를 여기 두고 있을 뿐인 것이지, 이게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는 얘는 정상적인 절차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다만 요거 했을 경우에도 기간 안에 신고를 안 하게 됐을 경우에는 세관장이 납부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 물품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이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특정 사유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보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물품 자체를 봤을 때 이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렵겠다 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고, 자, 이거를 저희 교재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